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박완서님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수록된 공놀이 하는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해. 박완서님의 소설은 우리 모두가 숨기고 싶은 내면을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웃음과 위트가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쓸쓸함과 비애가 느껴진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거야. 이 단편도 통속적인 스토리지만 우리가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이 절묘하게 녹아져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었어.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아라는 집 근처에 있는 조각공원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러 나갔어. 조각공원이라고 하나 공원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제대로 된 조각품들은 남아있지 않은 곳이었지. 아라는 그 일신연스러운 공원에서 쓰러진 조각품을 벤치 삼아 앉아 생각에 잠기며 팔뚝을 우연히 바라보았어. 거기에는 아직도 남자친구 허니 남긴 담배 자국이 선명하게 흉터로 남아 있었지. 정말 아라는 담배 필 생각은 아니었어. 아란 집에 새들어 사는 미스김이 맛있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맛있냐고 그녀에게 물었고, 미스김은 직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잘릴까 봐 참다 퇴근에 편안하게 피우는 담배가 평화를 준다며 아란에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아란도 그 기분을 느껴보려 몇 번 피워봤지만 미스김과 달리 아란은 맛있지도 평화도 느낄 수 없었어. 그러나 그날은 헌으로부터 네 번째 사시에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정말 개 같은 기분이 들어 미스김의 담배에 손이 갔던 건데, 마침 집에 들어온 헌이 그걸 발견하고 아란의 팔뚝을 담뱃불로 지지며 겨우 네 번 떨어진 것 가지고 이러냐고 눈을 부라렸지.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녀의 팔뚝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는 척하며 호호 불어주면서 그녀의 몸을 탐했어. 일이 끝난 후에도 아란이 매달리자 허는 누가 올드미스 아니랄까 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아란이 매달린 것은 색이 아니라 한 가닥의 희망, 쥐어도 쥐어도 쥐어지지 않는 희망이라는 걸 그는 몰랐지. 아란처럼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3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화제였어. 그녀를 따라다녔던 남자 직원들도 다 결혼해 아버지가 되었고, 그녀보다 못한 외모에 주눅들었던 여자 직원들도 다 짝을 찾아 아줌마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가짜나 보일까 했지만 허니 사법고시가 되어 회사에 결혼 청첩장을 돌리는 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까지 주눅들지 않고 뻔뻔하게 이겨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옷소매를 내렸어. 이제는 모든 것을 참을 필요가 없어졌지.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말하고 싶은 것, 회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것, 14평짜리 집이라도 혼자 쓰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 늘 돈에 쪼달리며 새 살고 있는 미스김도 아니었지. 언제나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지금 일하는 커피숍을 뛰어나가고 싶다는 그녀에게 1,000만 원의 30배가 많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일 거야. 아라는 존재의 아픔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조각품 밑에 손을 넣어 보았어. 작년에 공원에서 아가가 놀다 그만 공을 그 밑으로 굴렸고, 아가가 울자 아란이 용을 써서 공을 겨우 빼내었을 때 아가와 부모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 벌쭘해진 아란은 공을 다시 거기로 밀어 넣었는데 손을 넣어 찾아보니 공이 그대로 있었어. 아라는 공을 꺼내 공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짜릿한 쾌감이 들었어. 어두운 밑에서 나온 공처럼 자신도 답답하고 어두운 팔자에서 비로소 열린 햇빛 속으로 나온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지. 정말 모든 것이 꿈 같았어. 진혁부 회장의 부음을 신문에서 본 것은 한 달쯤 전이었고 그의 장남 정기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일주일 전이었지. 아라는 진 회장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엄마가 그 노인보다 먼저 죽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었으면 엄마는 어떻게든 자기를 상대 노릇을 하라고 강제로 떠밀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 1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진 회장이 칠순잔치에 참석했다. 그 집 식구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제시는 두고두고 엄마를 괴롭힐 무기가 되었지만 단 한 가지 엄마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들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안겨본 느낌이었을 거야. 저 계집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며 그 노인의 직계 가족들이 일제히 송곳 같은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을 때 진 회장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나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며 그녀를 안았고 그때 아버지란 사람의 심장 소리, 그 노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일 거라는 걸 알아차린 거지. 엄마는 그 노인의 첩이었겠지만 아라는 엄마의 첩노릇을 본 적도 없고 엄마는 세상에 첩이라는 단어가 주는 통속적인 개념, 즉 요망스러운 미모, 나태, 사치, 불로소득에 대한 갈망 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엄마는 단골인 전문직 여성집에만 다니는 파출부였지. 부부나 호라비가 있는 집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지 않았어. 어떻게 엄마가 첩이 되었는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엄마는 도통 이야기하지 않았지. 다만 엄마는 진 회장과 깨끗이 헤어지는 대신 아란을 그 집 호적에 넣어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게 뜻대로 안 되어서 약속이 틀리다며 분해하고 한숨 지었어.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진 회장 집에 아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상장, 졸업장, 성적표 등을 보냈지. 아마 칠순잔치 참석도 그중 하나였을 거야. 아란이 그 집 호적에 입적이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 그때 처음으로 그 집 장남 정기를 만났지. 그는 진 회장이 사업에서 은퇴했고 회사 지분과 재산의 분배도 깨끗이 마무리되었다며 진 회장이 모든 것을 본처 자식들에게 주는 대신 아란을 호적에 입적시키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 정기는 우리 집 호적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하며 너 우리 할아버지는 노가다 십장하다가 돈 버는 거다 하며 비웃었지. 정기는 동기간의 배려는커녕 심술궂고 야비했어.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아란의 호적이 마무리되어 소원을 풀었다고는 했지만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지. 늘 말로는 재산이나 가문을 탐한 것 아니라던 엄마는 오랜 투쟁 끝에 호적 입적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충격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아무튼 정기가 만나자고 했을 때 좀 놀랐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던 아라는 당당하게 노란 투피스를 입고 정기가 만나자고 한 아파트를 찾아갔지. 거기에는 상을 지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상복을 입고 있는 중년 신사들, 노부인과 중년 부인들이 있었지. 노부인이 장사에도 안 오고 저런 걸 딸이라고. 형님 제 옷 입은 것 좀 보세요. 참으셔요. 그 말씀하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남남처럼 살자고 하는 게 누군데. 누님 자리 좀 비켜주시죠. 정기 그 말에 노부인과 중년 부인들은 방으로 사라졌고 정기를 빼고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중년 신사들이 있었어. 한 신사가 정적을 깨고 아란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지. 정기가 아버님이 유언을 집행할 변호사다. 아버님이 이 집을 너에게 남기셨다는구나. 정기가 남의 일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말했어. 이 집을요? 누굴 노리시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명함을 준 변호사가 이야기했어. 그분의 뜻이라고? 당신네들이 그걸 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당신네들이라고? 당찬 건 좋은데 버릇이었구나. 아닌 게 아니라 안 주고 싶은데 유언에 공증까지 하셨으니 어쩌겠니. 그러면서 정기는 능글능글 웃었지.
그러다가 정색을 하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이 집이 남은 유일한 당신 명의의 재산이었어. 이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미 많은 걸 아버지에게 받았지만 왠지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신 느낌이야.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지. 특히 큰 누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기에 혼절까지 하셨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병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인이 책임지신 건데 큰 누나가 너가 여기에 들어와 사는 것만은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 집을 너에게 살려고 해. 이 집의 시세가 작년에는 4억 5천까지 갔지만 올해 IMF 이후로 집값이 3억에도 나와 있다고 하더구나. 모든 재반 비용 제하고 3억 5천을 너에게 주려고 해. 너는 그 돈을 가지면 지금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을 살 수 있고 은행에 넣어도 금리가 높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왕 너에게 이 집을 주려고 했으니 너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벼룩의 간을 내먹으면 먹었지. 변호사는 그렇게 하시죠 했고 혼이 빠진 아라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어. 정기는 일주일 후에 모든 금액을 다 주겠다고 하며 변호사에게 모든 처리를 그때까지 깨끗이 끝내달라고 요구했지. 다 마치고 나오려는데 아까 그 노부인이 "이년 아주 호적도 깨끗이 파가라. 대를 물러 우리 아버지를 홀린 백녀 같은 년." 변호사가 황급히 아란을 일으켜 세우더니 등을 감싸며 그 집을 나섰어. 그러면서 택시를 잡아주고 일주일 후에 보자고 했지. 여기까지가 일부 이야기야. 아란이 무사히 돈을 받았을까? 2부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10월인데도 갑자기 겨울이 된 추위가 찾아왔어. 덥다고 힘들어했던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추워지다니. 무언가를 불평하기보다는 순간순간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요즘이야. 해피데이 되어. 곧 만나. 빠빠이.